불평, 불만을 말하는 것 자체가 배가 부른 겁니다. 아니, 배울 게 너무 많은데 꼰대입니다. 예. 솔직하게 말해봐 해놓고 막상 후배가 솔직하게 말하면 세 분 다 기분이 상한다고 하셨어요. 아니 기분은 당연히 나쁘지 인간이잖아요, 인간. 저 이렇게 착한 부장이지만 기분도 나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꼰대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세 분이 지금 꼰대 꿈나무에 해당이 되시는 겁니다. 옷차림, 인사예절도 근무와 연관된 것이므로 지적할 수 있다. 옷차림과 인사예절이 왜 근무와 연관이 되는 저는 아무래도 좀 인사팀에 있다 보니까 예. 또 어떤 회사 직원분들이 그 회사 어떤 그 규정에 맞게 옷을 이제 입어야 되는 걸 좀 당연하게 사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전 회사에도 뭐 비즈니스 캐주얼이다. 그럼 물론 비즈니스 캐주얼 정의가 좀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근데 아예 뭐 사진까지 예시까지 예. 뭐 동그라미에서 이런 옷은 입으세요. 이런 옷은 안 됩니다까지 다 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 반대로 이렇게 입고 다니시는 안 분들이 됩니다에 계세요. 나오는 예, 안 됩니다에 나오는 꼭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지적을 할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제가 지적하는 건 아니지만은 근무와 연관이 되든 안 되든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되든 안 되든 얘기를 할 수 있다. 오, 더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각기 다른 인격체들이 한 공간에 억지로 모여서 일을 하는 공간인데 모두가 거기에 있는 구성원 모두가 모두의 옷차림에 대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성립되면 오케이인데 그런 사회는 별로 없거든요. 누가 한 명이 너무 이상하게 입고 오면 쟤 오늘 옷이 왜 저래? 라는 얘기가 분명 나와요. 그 얘기가 나오는 순간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 소비되는 시간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럼 뭐 인사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인사하시는 두 분이니까 관계가 나쁜 조직에서 성과가 좋을 수는 아예 없어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근데 그 관계의 기본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 인사라고 한다라면 저는 인사하는 거, 옷차림 이거는 뭐 근무든 아니든 손 윗사람이라면 아니면 손 아랫사람이더라도 누군가 이상하고 불편함을 느낀다라면 서로 얘기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옷차림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꼰대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이상하다의 기준이 어디서 갈리느냐가 문제겠죠.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여름에 반바지에 버킨스탁 신고 오고 그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발에 젖은 빗물이 그대로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는 그건 문제가 있죠. 그런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극단적인 타협점을 찾았네요. 네. 비 오는 날은 운동화 신는 걸로. 예. 어떻게 뭐 방점 좀 찍어주시죠. 업무와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장과 인사는. 안 되는 선은 없는 것 같아요. 회사에 들어오면 다 업무와 연관이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장이 있고 비즈니스 캐주얼이 있고 예를 들어 왼쪽에는 끝에는 자유복장이 있다면 저희는 자율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입으세요 라고 해서 가이드를 그렇게 드리는데 회사에 규정이 있습니다. 복장 규정이. 그래서 거기에 위배되는 거 아닌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줘야 되고 저희가 먹고 싶은 건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되 입는 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입어라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나도 저 사람한테 어필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나오는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신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신뢰의 표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복장이라든지 인사라고 하는 것도 표현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게 기본이 갖춰져야 저 사람한테 전달하고 얘기하고 나도 일할 때 내가 속한 조직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이런 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인사도 잘해야 되고 옷도 잘 입어야 되고 그래서 예전 직장에서는 컨설턴트처럼 입어라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컨설턴트가 얘기할 때 반바지 입고 티 입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누가 설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물론 회사에 설득하러 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인사가 정말 좀 기본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도 회사 사무실에 그 엘리베이터 내리면은 바로 엘리베이터 앞에 그 밑에 바닥에 그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뭐 스마일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라인을 벗어나면은 바로 웃으면서 인사하자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물론 그렇게 따라하는 사람들은 없죠. 근데 하지만 계속 그런 거 이제 그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도 사람 대할 때 뭔가 웃으면서 인사해야 되겠구나 인식은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꼰대나 뭐 그런 윗사람 아랫사람 상관없이 어떤 조직은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거든요. 또 혼자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 간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인사입니다. 예, 그래서 인사는 뭐 굳이 웃으면서 안 하더라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같은 사무 공간에 있어서 인사 같이 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그 조직 분위기를 더 밝게 만들어준다고 이제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케이. 네. 이건 인정합니다. 인사는 뭐 기본적인 예의이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안 한다고 또 뭐라고 하기도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거는 애매하죠. 정말.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 진짜 꼰대인 거예요. 자기가 먼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근데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솔직하게 말해봐 해놓고 막상 후배가 솔직하게 말하면 세 분 다 기분이 상한다고 하셨어요. 아니 기분은 당연히 나쁜 인간이잖아요, 사람인데 인간. 네, 저 이렇게 착한 부장이지만 기분도 나쁘지 말아야 돼요. 천사 부장이지만 사실은 인간. 아니 이거 그러면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지 마셔야죠. 건방진 거죠. 솔직하게 말하라고. 아좀 솔직하게 말하는 거는 그건 건방진 거예요. 부장님도 이런 의미세요? 전 아닌데. 그런 의미는 저도 아니고. 요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니고. 그래서 꼰대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세 분이 지금 꼰대 꿈나무에 해당이 되시는 겁니다. 아, 그렇죠. 원래 다른 녹화할 때 네. 뭔가 앞에 계신 두 분의 논조와 제 논조가 같이 가면 되게 기분이 좋았었거든요. 아, 예. 오늘은 되게 마음이 무겁네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젊은 꼰대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커버를 쳐주려고 방송을 하려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렇구나.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이렇게 너무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괜히 옆에 앉아가지고 저만 더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아무튼, 저는 네. 뭐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봐 이렇게 하진 않았고 야자 타임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예. 회식할 때. 뒤집기 아니면 그냥 다 야자요? 뒤집기는 뭐죠? 막내가 되시는 거죠. 아, 뭐 막내는 아닙니다. 그냥 다 야자 하는 거여서. 예. 그래서 했는데 제가 이제 머리에 펌을 하고 왔는데 뭐 머리가 라면 같다 이렇게 신입사원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예. 끝 이렇게 했었죠. 기분 나쁘죠. 그 정도면 뭐 귀엽지 그죠? 않나요? 근데? 건방지게. 얘가 웃어? 이렇게 또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그러네요. 다시 하자. 아, 이거 진짜 꼰대네요. 아, 그래? 아, 이거 못하더라고요. 네, 아, 알겠습니다. 못하죠. 그러면 근데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꼰대가 되는 이유부터 우리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꼰대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꼰대라고 하는 게 자기가 그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와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성공 방정식이 생겼습니다 이미.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도 그렇게 따라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강요보다는 난 이렇게 살아왔다는 걸 계속 자기도 확인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나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됐어. 라고 하는 거를 무의식 중에 전달하는 게 아닌가. 다만 저 사람하고 내가 시간적이나 공간적, 환경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변수를 고려하지 않으시고 쟤도 똑같이 나처럼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인정 욕구가 굉장히 그렇죠. 크게 작용한다. 오히려 내가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제가 어디 책에서 봤는데 한국인이 특히 또 그 인정 욕구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렇죠. 주변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싶은. 정말 동의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손 실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본인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나랑 뭔가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내가 생각하는 게 맞고 내 방식만이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꼰대라는 게 탄생하는 게 아닐까. 소통이 안 되다 보니. 네, 맞습니다. 대표님도. 뭐 다들 맞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는 약간의 보상심리도 작용하는 것 같아요. 보상심리도 작용해서 나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힘들게 컸는데 왜 갑자기 니들은 편해지려고 해? 야. 이게 맞는 거야. 그거 라는 되게 심리가 예, 조금 있는 것 와닿네요. 같고 예. 그리고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랬고 뭐 전 세계적으로 남성 위주의 사회였었고 특히나 한국은 군대라는 조직 문화가 되게 강하잖아요. 정말 지금도 크죠. 그렇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19, 20살에 군대 들어가서 22, 23에 제대하면서 20대 초반을 그 꼰대 생활에 계급이 올라가면서 누릴 수 있는 행복과 자유를 만끽하고 온 남자들이 조직 생활에서 반복인 거예요. 여자들은 군대 안 갔다 왔지만 우린 고생했으니까 니도 그냥 같이 따라가라면서 묻어가는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고 나이 드신 분들 꼰대 입장에서는 뭐 자수성가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요즘 애들은 우리랑 다를 거야. 내가 믿고 기다려주면 다른 결과를 갖고 올 거야. 라는 믿음을 만족시킨 주니어들이 많이 없는 거죠. 더 맘대로 하게 뭐 아까 말씀하신 다른 방식으로 일하길래 지켜봤더니 진짜 뭔가 되게 다른 결과물을 갖고 와서 내가 놀랐어.
이러면 인정을 하겠는데 그런 사례가 또 그렇게 드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맞는 거고 이게 맞는 거야. 그냥 그리고 나도 했으니까 너도 해. 말이 많어. 네. 이런 식으로. 뭐 인정 욕구 그리고 소통의 부재, 또 군대의 영향도 좀 있다. 네. 여러 가지 지금 요인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꼰대가 아니라 젊은 꼰대입니다. 젊은 꼰대.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꼰대에 대해서 좀 줄여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젊은 꼰대를 회사에 가기 전에 만난다고 해요. 어디서 만날까요? 대학교. 군대. 그렇죠. 네. 대학교겠네. 군대 전에 일단 대학교에서 일단 선배로서 네. 젊은 꼰대를 만난다고 합니다. 세 분은 대학교 때 어떠셨나요 혹시? 궁금하네요. 급 자세가 좀 이렇게 겸손해지는데요. 아, 또 반성을 저는 하기 대학교 때는 완벽한 젊은 꼰대였던 것 같아요. 완전 꼰이셨어요. 완전 젊은 꼰대였어요. 진짜 예. 저 때문에 힘들어서 동아리를 탈퇴하는 동생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 때 태권도 동아리라는 약간 이 독특한 최대 문화를 가지고 있는 동아리에 있었는데 너무 열과성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던 거죠. 그리고 군대를 갔다 그러니까 가기 전에는 주장을 했었고 갔다 와서 기장, 회장 뭐 그냥 엘리트 코스를 밟았어요. 그 동아리 안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최대 형들의 문화가 익숙해진 일반 학과생의 동아리인 거죠. 뭐 상상만 해도 일단 네. 무섭습니다. 선배가 가기 전에 체육관 불 켜줘 놓고 청소 다 해야 되고 끝나면 후배들이 정리해야 되고 물 안 떠져 있으면 애들 엎어놓고 때리고. 예. 폭력이네요. 죄송합니다. 뭐 지금에서야 뭐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약간 그게 뭔가 맞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셨을 거예요 아마. 아니요. 그때 당시 그게 맞았어요. 그러니까요. 예. 다른 건 용납될 수 없었고 그냥 이게 맞는 거고 내 위에 형들이 와서 요즘 애들 이런 거 되게 잘하더라. 너 잘했다라고 얘기받는 게 칭찬받는 게 되게 좋았고 내가 진짜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죠. 거기서 또 인정 욕구 얘기가 또 나오네요. 그렇죠. 나중에 동생들이랑 술 먹다 보면 이제 와서 얘기해 보면 그때 생각해 보면 진짜 형은 나쁜 새끼였어요. 뭐 이런 그쵸. 얘기. 네. 죄송합니다. 예, 뭐 이제 와서 예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네. 두 분은 대학교 때 어떠셨나요? 저는 제가 뭐 직접 경험한 적은 없고요. 예. 그 주변 이제 친구분들 이제 지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보통 대학교 2학년 선배가 가장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오히려 3, 4학년은 뭐 그건 별게 네. 없는데 어떤 뭐 처음에 신입생 환영회를 갈 때도 그렇고 뭐 MT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MT를 갔을 때도 그렇고 2학년 선배들이 뭐 1학년 선배 좀 뭐 재수하신 분들도 있고 좀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뭐 예를 들어 또 술을 먹인다든가 예 그리고 뭐 강제로 뭐를 이렇게 하기 싫어하는 거를 시킨다든가 진짜 뭐 얼마 전에 사회 문제가 됐었던 뭐 직장에서 어떤 장기자랑 같은 거 시키는 거 있잖아요. 정말 그런 것들도 무조건 준비해서 시키고 그렇죠. 예 그런 좀 무서운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랬죠. 좀 슬프죠. 예. 저 때만 해도 그랬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저는 다 해보고 다 시켜보고 다 했네. 그러셨나요? 아니 저는 제가 그 98학번 98학번인데 97년도에 저희가 IMF 구제금융이 오면서 어려워졌죠. 어려워졌죠. 아. 딱 신입생들은 찬바람 쌩 하면서 선배들도 없어요. 응답하라 1994의 그 배경이 되는 그 예. 그러니까 학교 가도 사람도 없고 취업도 어차피 안 될 거야. 예. 뭐 은행 무너지고 감원바람 이런 게 계속 있었던 때라 예, 예. 그랬을 때 어느 선배가 와가지고 제가 교양 수업 듣는다고 하니까 1학년 때부터 그 회계사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야 된다. 그래서 고시반 안에 들어와야 된다. 되게 답답하다는 듯이 한심하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그분은 잘 안 되셨어요. 붙지 않으셨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서 어쨌든 취업까지는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그분들은 제가 그 나이 때는 그분이 그냥 꼰대셨겠지만 역으로 보면 한 젊지만 대학생이지만 그게 자기만의 생각이 있고 군대를 갔다 오셔서 가기 전이니까 얼마나 답답해 보였겠어요. 1학년 애가. 그렇죠. 그래서 그분을 저는 젊은 꼰대라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게 지금도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것 같네요. 뭐 군대 문화도 굉장히 큰 영향을 사실 영향을 대학교에 미치죠. 네, 정말 크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군대에 가보니까 느꼈던 그런 문화, 내가 이거 대학교 때 했던 건데 약간 이런 것도 저는 되게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젊은 꼰대라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타고나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가운데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회사 내에 젊은 꼰대가 얼마나 있느냐라는 조사에 69%의 직장인들이 직장 내에 젊은 꼰대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직장인들이 그냥 꼰대보다도 이 젊은 꼰대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한다고 하는데
왜 부장님도 뭐라고 안 하는데 괜히 먼저 나서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뭐 과장이라든가 대리가 괜히 먼저 후배들한테 뭐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그러니까 뭐 속된 표현으로 뭐 알아서 긴다고 하죠. 네. 그래서 어떤 뭐 부장님이나 그분들이 뭔가 하기 전에 네. 어떤 뭐 물론 이제 목적은 좋겠죠. 팀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뭔가 좀 더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어떤 그 목적 하에 네. 바로 이제 어떤 사원 대리급들을 마음껏 굴리는 그런 마음껏 굴린다고요? 예, 그런 예. 과장님이 이전 직장에서 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근데 아니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면 네. 툭툭 알아서 긴다, 굴린다. 익숙하신데요? 그게 있어요. 네. 아, 뭐 그런 용어를 이제 공부를 했죠. 방송에 나오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오셨고. 예. 공부해서 그렇게 그렇습니다. 예. 저는 학습의 효과를 믿습니다. 와, 네. 대단하시네. 되게, 효과라고 되게 하시네. 자연스러우시네. 예. 알아서 기는 분들을 좀 보셨나요? 주변에 팀장님 중에 그런 분은 계세요. 본인이 윗분의 그러니까 팀장님 위에 계시는 매니저들한테 본인이 돋보이려고 엄청 밑에 사람들을 쪼는 거예요. 아. 그리고 굳이 가이드가 저게 아닌데 저렇게 왜 오바스럽게 하지? 지나고 나서 보면 또 본인이 공치사로 막 메일 써서 막 다 보내고 이런 사람들이 그럼 또 저랑 나이가 그렇게 막 많이 차이 나지는 않아요. 그런 대표님의 입장에서 젊은 꼰대에 들어가는 그 범주 안에 계시죠? 네, 그 범주 안에 충분히 계신 분인데 그러시니까요. 되게 평이 안 좋죠. 제가 그 회사 생활하면서 저 사람이 젊은 꼰대다. 지금 이제 용어 정의를 해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네. 제가 이제 뭐 오후쯤 돼서 뭐 김 과장 저녁이나 먹을까? 시간 돼?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답을 합니다. 저도 진짜 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저녁 먹자. 텔레파시 네. 막 이런 거. 근데 영업인데. 아니 생각해 보면 저 내 말 듣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누구누구 부를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 누구누구를 부르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좋아하는 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편하게 먹을 사람 불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는 고민이죠. 도대체 몇 명을 데려오겠다. 돈도 많이 나가요. 돈도 내 돈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알아서 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것보다는 알아서 기고 하는데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좀 답답하고 제가 봐도 그러면 자기가 야 선배님이 뭐 파트장님이 밥 먹재 시간 변화 알았어?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렇겠죠. 그럼 또 거기 가서 혹시 시간 돼? 이렇게는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눈치도 약간 없으면서 앞에 멘트는 참 좋았습니다. 예. 저도 먹으려고 했는데 통했네요. 이런 거. 예.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겉모습만 본 거죠. 지금도 그렇게 저를 그렇게 따라하시는 분이 일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방 매니저라고. 예. 표면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아. 깊숙한 걸 모르고. 참 답답한 그런 케이스네요. 그분들은 분명히 젊은 꼰대입니다. 근데 지금도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나왔지만 그 유형별로 제가 한번 또 정리를 해봤거든요. 자, 젊은 꼰대 유형 5위가 있습니다. 5위에는 골목대장형. 까라면 까식으로 위에서 명령하면 아래에서는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위에서 명령하는 것도 뭐 꼰대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면 우리 무조건 받아야 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케이스 많은가요? 좀 많이 봤어요. 예, 뭐 이전 직장에서 옆에 어떤 과장님이셨는데요. 뭔가 이제 위에 팀장님이 이거 어떤 업무적인 이거 좀 설문조사를 해라. 근데 네. 사실은 좀 자율적인 거거든요. 한 몇 명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 설문조사도 뭐 문항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말 그대로 몇 명의 그냥 의견만 구하면 되는 거였는데 전체 팀원이랑 옆에 팀원들까지 다 가가지고 너희들 100%다 해야 돼. 이거 팀장님 지시야. 오늘 몇 시까지 이거 다 해서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 내가 정리해서 팀장님께 보고 드릴게. 이런 식으로 다 이제 하시는 분을 이제 봤습니다. 오버를 하는 거예요. 예. 까라면 까라는 식인 거는 회사 기업 문화가 신입사원 때는 그랬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동기 제가 3년 차 때 이제 그룹 TF로 파견을 갔었을 때 제 동기가 있었는데 그가 이제 저랑 저녁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요즘 애들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뭐가 너무해? 나보다 빨리 가, 나보다 늦게 와. 그리고 시키는데 입이 삐죽 나왔어. 여러 가지 불만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따라주는데 남기더라. 그래서 제가 너 군대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럼 먹고 뭐 이렇게 비워야 돼? 그렇게 하면서 제가 제 잔을 이렇게 봤어요. 잘하면 얘한테 맞을 수 차 있겠구나. 있던가요? 차 있잖아. 네. 그러니까 두 번에 꺾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꺾어 마셔?
많이 편한가 보다. 저도 옛날에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예. 그러시죠. 맞지는 않으셨죠? 예. 맞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동기고 근데 우리가 그래봤자 3년 차인데 예. 요즘 들은 요즘 애들 1, 2년 차 애들이 그렇게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지만 얘도 진짜 꼰대 기질이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젊은 꼰대는 바로 윗선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윗선배면서 예. 저랑 동기도 꼰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대학교 때도 2학년이 제일 무섭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확실히 연배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저는 그런 선배들은 만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차이요. 가끔 저희 상무님이 그러실 때가 있어요. 네. 이렇게 되게 잘 설명해 주시고 납득시키고 막 이러시다가 본인도 이제 치이고 힘들고 이럴 때는 툭 던지시고 밑에서 이제 입 빼쭉 나오면 좀 하라면 해 이러실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본심이죠. 항상은 아닌데 본인도 이제 이성의 끈을 잡고 참고 오시다가 그 순간 가끔씩 놓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보면서 고민하죠. 평소에도 저러실까? 아니면 진짜 지금 힘들어서 저러신 걸까? 근데 그런 하라면 해라는 마인드는 리더분들은 조금씩 가지고 계시지 않나. 근데 제 스스로 그걸 또 보면서 나도 꼰대가 맞겠구나라고 생각한 건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든 없든 내가 맨날 무조건 하라고 하는 거 아닌데 가끔은 그냥 시키는 대로 입 다물고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꼰대인가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그 제가 이제 예전 직장에 과장 시절에 대리님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이제 부탁하는 어조로 말씀들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렇게 업무 하시죠. 지시할 때. 그래서 이것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딱 그 되게 심각한 표정으로 저한테 오시더니 저는 이전부터 상사가 시키면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렇게 부탁하실 필요 없습니다. 딱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오히려 더 당황스러우셨나요? 당황스러워가지고 뭐 어쨌든 얘 좀 부탁드릴게요 이러면서 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상사 입장에서는 또 고마울 수도 있겠네요. 근데 내심 기분은 또 좋더라고요. 그런 게 기분 좋죠. 기분 좋더라고요. 좋죠. 예. 그래서 골목대장형 젊은 꼰대가 되나 봅니다. 그렇죠. 네, 기분이 상사의 기분을 좋거든. 좋게 하기 위해서, 점수를 따기 위해서. 네. 아니라고 하지 말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내부터 하세요. 이게 회사에 곳곳에 붙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안? 이렇게 신입선이래. 뭐 얘기하면 뭘 숙여? 왜 이렇게 숨을 들이마셔? 그리고 한숨 쉬는 사람들 습관적으로 입을 틀어 막고 싶어. 너무 공감되는데 막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될 거예요. 네. 굳이 뭐 사례를 찾을 게 아니라 그냥 실장님한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보면 되겠네요. 그럼요. 4위도 아마 하신 말씀이 많으실 거예요. 동네 반장형이거든요. 아까 얘기하셨어요. 연애, 결혼, 가족사 할 것 없이 온갖 사생활을 궁금해하고 참견하는 사람. 네. 그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예. 참견하는 게 아니고 간섭하는 게 아닙니다. 관심과 관심. 배려죠. 내가 뭐 기념일에 못 챙겨줄 수 있을까? 지금 여자친구랑 혹시 사귀는데 내가 일을 더 시키진 않을까? 이거는 주말에 해왔으면 좋겠는데 주말에요. 왜요? 예. 노트북은 들고 가라고 있는 거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것처럼 예.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아픔이 있어. 그걸 내가 몰라서 실수할 수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알려줘라는 표현인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근데 본인이 자기가 싫다라고 느끼면 싫다라고 얘기해주면은 건방진 거죠. 그래서 아무튼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좀 인사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좀 리더십 차원에서 특히나 알 필요가 어떤 있죠. 중간 관리자나 이런 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업무 성과가 갑자기 떨어지거나 잘하던 사람들이 그럴 땐 분명히 다 개인사 때문에 그런 적이 있거든요. 많거든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어떤 휴직이나 퇴직을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사생활에 대한 무조건 참견 이거는 저도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럼요.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이 어떤 현재 그 상태가 어떤지 정도는 좀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체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 관리 입장에서 이것은 당연할 수도 있다. 예. 물론 너무 디테일하게 막 세부적인 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겠지만요. 네. 영업 쪽에서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아니 뭐 두 분의 전제가 일을 잘하기 위함이고 개인을 도와주기 위한 배려 차원의 접근이라면 네. 좋은데 사실 젊은 꼰대들의 접근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 결혼한 지 이제 2년 거의 다 돼가는데 2년 전에 결혼할 때를 돌이켜 보면
결혼식 어떻게 준비할 거야, 청첩장은 어떻게 해,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 어디 가서 뭐 할 거야, 막 이런 얘기를 쓸데없이 막 해요. 그쵸. 이게 내 인생에 한 번 있는 있어야 돼요. 결혼인데 내가 개판으로 하겠냐고요. 나도 알아보고 막 하는데 근데 왜 쓸데가 없을까요? 그쵸. 이게 차이인 거예요. 예. 딱히 대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예 그렇게 얘기할 거면 지가 플래너처럼 나도 알아봤는데 여긴 얼마, 죄송한데 지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그 얘기했던 사람이 기본적으로 예, 예. 지가라고. 갑자기 흥분했네요.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예 정말 그렇게 뭔가를 도와주고 싶은 거면 내가 봤던 데들이 몇 군데가 있고 가격이 얼마 정도가 있고 이런 장단점들이 있어 라는 얘기를 기대하고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러면 아니라 쓸 때가 있죠. 그쵸. 네. 근데 거긴 아니래, 별로래. 거긴 좋대 뭐 이러면서 근데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밥 먹었어? 그러면 지가 사줄 거야? 돈 내줄 거야?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예의의 표시고 먹었어? 혹시 굶고 일하진 않아? 뭘 다 챙겼어? 이런 부분에 관심의 표현이라는 거지. 예의와 관심. 근데 뭘 물어봤는데 지가 보내줄 돈도 안 줄 거고 장단점도 왜 장단점을 설명할까요? 보고서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미 생각이 삐뚤어져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이미 지금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 건 어떠세요 그러면? 저는 여기 가려고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해놨고 알아본 상태고 충분히 비교도 다 했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가려고 해요 했는데 거기 별로래. 그럼 어떻게 해요? 사실이죠. 별론 거예요. 왜 별론지를 물어보면 물어보는 게 좋은 대화가 필요한 건데 왜, 그렇죠. 왜 제가 뭐 챙긴 게 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지. 제가요? 그럼요. 누가요 그럼? 근데 지금 상황은 투머치 인포메이션 아닌가요 사실은? 이미 결정됐다는데. 그러니까 결정을 했는데 알고 가시면 실망을 좀 덜하지 덜할 수 않을까. 있어요. 좋은 진짜. 제가 왜 자꾸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분이 오늘 그러니까 뭐 아니라고 안 팀플이 된다고 잘 맞네. 생각하지 마시고 예. 긍정적인 생각을 먼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지금 순간부터 저는 꼰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그 젊은 꼰대 범주의 이 두 분의 나이도 들어가죠. 그 차이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아니요 그냥 지금 녹화하면 들은 건 나쁜 형들이에요. 나쁜 형. 제가 들은 느낌은 나쁜 형들입니다. 4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치열한 토론이 벌어질 줄 아니, 좀 몰랐습니다.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예. 좀 자 많이 그러면 말씀드리고 3위로 넘어가 봐야겠죠. 예전에는 무가지 신문이 되게 많았거든. 너가 그걸 읽으니까 그 수준에서 일하는 거야. 와. 양복 옷을 이렇게 뒤집더니 브랜드를 보시고 그 구두에 끈이 없으면은 발로 찼어요. 와. 구두에 8년차 남자 과장입니다. 회사에 개념 없는 후배가 너무 많아요. 몇 번 참지 못하고 후배들에게 말했더니 제가 젊은 꼰대가 돼 있더라고요.